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지민은 거실 창문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 박서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같이 수학여행 가서 장난치고 대학교까지 이어진 중마고우 관계. 하지만 어째서인지 서연이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우리 집을 방문하고 남편 승우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는 장면이 포착될 때면 지민은 등 뒤가 서늘해졌다. 설마 내 남편과 친구가?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마음속 불안은 고개를 들었다. 지민은 스스로에게 아니야,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냐라고 되뇌었지만 어쩐지 근래 서연의 눈빛이 묘하게 예리한 느낌이었다. 지민과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거의 모든 걸 공유해온 단짝이었다. 대학 시절에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서로 의지했고 취업 준비도 함께했다. 하지만 서연은 내심 지민이 자신보다 늘 한 발 앞서 성공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인턴 기회도 지민만 얻었고 학점도 지민이 더 높았다. 서연은 늘 2등 기분에 시달렸다. 그때부터 서연의 가슴속에 은근한 질투심이 쌓여갔다. 결정적 사건은 취업 면접에서 서연이 떨어지고 지민은 합격했을 때다. 서연은 나도 비슷한 실력인데 왜 넌 붙고 난 떨어졌지? 라며 괴로워했고 지민이 내가 대신 자소서 봐줄 거리라며 안쓰러워하자 오히려 내가 바보 같아 보이냐? 라고 폭발했다. 결국 시큰둥해진 서연은 곧 축하한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가슴속에 남은 열등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지민은 회사 생활 중 남편 승우를 만나 3년 연애 끝에 결혼. 그때 서연은 표면적으로 정말 축하해. 라며 결혼식에서 들러리까지 했지만 속으론 나보다 또 앞서가네. 결혼까지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후엔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지민과 점점 멀어졌다. 결혼 후 2년쯤 서연이 지금 집 문제가 생겨서 잠시 내내 집에 머물 수 없을까? 라고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은 남편 승우와 상의해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니 얼마든지 와. 단 잠깐이면 좋겠어. 라고 허락했다. 그렇게 서연은 한 달쯤 머무르며 지민 부부와 지내게 됐다. 서연이 형부 저녁 뭐 먹을까요? 형부 취향 따라갈래요? 라며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승우도 처제 편하게 지내라고 웃었다. 지민은 푸근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서연 눈빛이 민망할 정도로 남편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서연이 남편에게 호감을 설마. 하루는 지민이 야근으로 늦고 서연이 집에 먼저 들어왔다. 승우도 일찍 퇴근해 거실에서 TV를 켰다. 지민이 집에 들어서니 서연이 승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뭔가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지민은 갑자기 불쾌함을 느꼈지만 서연이 언니 왔네. 라며 맑게 웃자 내가 오버했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남편의 미묘하게 당황한 얼굴에 지민은 왠지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땐 달리 행동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승우는 최근 회사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고 지민과의 관계도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사랑하긴 하지만 부부 관계가 식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때 처제 서연이 활달하고 화사한 매력으로 접근해오니 승우 마음이 흔들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서연이 나를 유난히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열리며 서연에게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됐으니 언니가 누렸던 이 안정된 가정을 내가 빼앗아 볼까? 언니가 가진 행복을 무너뜨리는 게 내가 당한 좌절을 갚는 길일 테니. 겉으로는 형부 제가 커피 내려줄게요 하며 달콤히 웃고 고민 상담을 해준다며 심야의 술을 권하기도 했다. 한밤 지민이 잠든 뒤 거실에서 승우와 서연이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다. 승우가 이건 안 되라면서도 서연에게 끌렸다. 마침내 그들은 금기를 넘었다. 불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봐, 언니가 가진 걸 내가 손쉽게 가질 수 있잖아. 이제부터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겠어. 며칠 뒤 지민이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에 나오다가
소파에 단둘이 앉아있는 남편과 친구를 목격했다. 둘이 너무 붙어 앉아 장난스럽게 팔을 쓰다듬고 있었다. 지민이 뭐해? 라고 물어보자 두 사람은 흠칫 놀라며 TV 보고 있었지. 라고 얼버무렸다. 지민은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라는 의심이 타오르지만 혹시 과민 반응일까 싶어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날엔 남편 승우가 화장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갔는데 알람이 울리는 걸 보니 서연 이름이 떴다. 지민이 클릭해보니 나보고 싶어? 나 오늘은 더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둘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 아, 그래도 혹시 농담? 지민은 혼란에 빠졌다. 이쯤이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해도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친구를 의심하기 싫어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했다. 서연은 집에서 일부러 지민 앞에서도 승우에게 장난치듯 형부 아침 뭐 먹고 싶어요? 라거나 옷 여기 잘 어울리겠다라고 팔짱 끼고 농담을 한다. 지민이 불쾌한 눈빛을 하면 서연은 언니 왜 그래? 내가 형부 좀 챙길 수도 있지. 질투하니? 라며 비웃듯 말한다. 지민은 번번이 말문이 막혔다. 어릴 적부터 이 동생에게 미안함이 있었고 갈등이 생겨도 내가 언니니까라며 져주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참기 힘든 배신감이 엄습했다. 결정적 날 지민이 회사 반차를 내고 일찍 귀가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 소파에서 남편 승우와 서연이 밀착된 상태로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지민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둘은 급히 떨어져서 동공이 흔들렸다. 승우가 미안 이게 잘못된 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서연은 코웃음 치듯 언니 놀랐어? 하고 뻔뻔하게 반응했다. 지민은 와락 달려들어 동생의 뺨을 치려 했고 서연이 손으로 막으며 서로 엉켜 밀고 당기다가 승우가 중재에 말렸다. 지민이 울분에 차 두 사람 진짜 불륜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내 동생이야. 하고 울부짖었다. 서연은 그래 동생이란 이유로 늘 나를 깔보지 않았어? 이제 내가 가진 걸 하나쯤 빼앗아도 되지. 라며 독한 말을 내뱉었다. 승우는 기가 막혀 서현 지금 그런 말할 때냐? 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건 드러났다. 승우는 방으로 들어와 지민에게 무릎 꿇고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갔다. 잘못이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이 방문 앞에서 오빠 왜 그래? 우리 사랑이라며. 저 언니랑은 이미 권태기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둘이 이중 플레이를 해왔던 거야. 남편은 동생에게도 사랑한다 말하고 나에게도 아직 사랑이라고 역겹네. 지민은 비통하게 너무 역겨워. 당장 집에서 나가. 둘 다 나가. 라고 외쳤다. 승우가 미안해. 하지만 여기 너와 산 집이잖아. 나갈 사람은 서연이라며 얼버무리자 서연이 알았어. 내가 나가지. 라고 씁쓸하게 옷가지를 챙겼다. 지민은 그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며칠간 냉랭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승우가 밤늦게 귀가했다. 지민이 우린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으며 잠시라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승우가 내가 잘못했지만 서연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에 지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정신 나갔니? 날 버리고 동생과 살겠다고. 승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아니 그냥 서현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깊어졌어. 지민이 입술을 깨물며 아이 설마 내가 동생과 잠자리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라며 충격에 떨었다. 승우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지만 결국 미안해. 지민아, 나 이미 서연을 떨쳐낼 수 없어. 라는 절망적 선언을 했다. 지민은 기절할 듯한 멍한 표정으로 그럼 이혼해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서연이 다시 찾아와 문 앞에서 언니, 나 임신했어. 형부 아이. 그러니까 언니가 인정해주면 우리 다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언니가 떠나든가. 라고 막말을 했다. 지민은 분노로 치를 떨며 꺼져. 두 사람 모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쳤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막장 상황이 펼쳐졌고 지민은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지민은 이 충격 속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결혼 생활 4년 동안 나는 남편에게 충실했는데 친구라는 애에게 모든 걸 빼앗겼어. 그래도 내가 당하고만 있을까?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지민은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 동생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고 엄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상담했다. 결국 지민이 녹음, 캡처 등 여러 자료를 모아 남편과 동생에게 법정 가자. 둘 다 책임져라고 통보했다. 동생 서연은 코웃음치며 불륜죄는 요즘 형사처벌이 안 되잖아. 민사소송이면 돈 좀 물어주면 되지. 라며 여유 부렸다. 남편 승우도 합의금 좀 주고 빠지자. 어차피 우린 함께 살면 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하지만 지민은 좋다. 나도 이혼 소송으로 재산 최대한 가져가고 동생한테도 위자료 청구까지 해볼 거야. 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혼 소송에서 지민 측이 불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승우의 귀책 사유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불륜이라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판사도 기막혀했고 가정 파탄 책임을 전적으로 승우에게 인정했다. 지민은 재산 분할에서 이득을 얻고 위자료도 상당히 책정받았다. 법원이 동생 서연에 대해서도 일정 민사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으나 최소한 사회적 망신은 피할 수 없었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동생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무슨 막장 드라마냐며 혀를 찼다. 서연이 사는 직장이나 주변에서도 소문이 퍼져 넌 어떻게 내 친구 남편을 빼앗냐? 라는 비난을 받았다. 승우 또한 회사 내부에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승진길이 막혔다. 서현과 승우가 결국 함께 살며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 상태라 초반부터 다툼이 많았다. 승우가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짜증내면 서연은 내가 나 유혹해놓고 날 탓하냐? 라며 되받아쳤다. 서연이 낳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금전적 곤궁과 사회적 왕따로 갈등이 심화됐다. 어쩌면 서연이 생각했던 언니 것을 빼앗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라는 꿈이 허망하게 끝나고 있었다. 반면 지민은 이혼 후 시부모 집과도 연락 끊고 독립해 새로운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해 지냈다. 처음엔 우울증이 올 만큼 괴로웠지만 부모 같은 분들을 잃고 나름 독립심을 길러온 과거가 있어서 다시금 일어섰다. 내가 너무 착하기만 해서 빼앗긴 걸까? 하지만 이젠 강해져야 해. 회사 생활에 전념하면서 취미 모임에도 적극 참여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 어느 날 지민은 산책 중 친구를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지고 있어. 라고 차분히 말했다. 동생이나 전 남편 소식엔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다. 그래도 지민은 전보다 담담해졌다. 나에게도 새 삶이 열릴 거야. 에필로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서연이 아이를 안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히 지민을 멀리서 본다. 지민은 밝은 얼굴로 새로 사귄 사람인지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몸을 숨기듯 아이를 안고 멍하니 지켜보다가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난 도대체 뭘 했나? 결국 내가 얻은 건 이 초라한 현실뿐. 지민은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간다. 행복한 표정을 보이며 곁사람과 대화한다. 아마 예전 같으면 동생을 위해 달려왔을 텐데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진 세계에 서 있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랑으로 포장했던 복수는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 한 문장을 남기듯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막을 내린다. 끝.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